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자기돌봄을 돕는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. 저희 방송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좀 잘 돌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내 삶을 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? 그쵸? 이 자기 돌봄 안내서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고 질문도 함께 고민하고 네, 책의 내용도 나눠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자기 돌봄 안내서 안에 파트 1 그리고 챕터 2죠. 챕터 2의 내용이 뭐냐면 볼까요? 네,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. 처음 보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라고 써있나요? 그쵸?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? 즉, 자기 돌봄의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라는 의미인데요. 자기 돌봄의 방법은 이 책 전반적으로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왜 챕터 2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, 나 스스로 찾아가 보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무슨 말이냐?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들, 물론 저도 실행했던 부분이고, 또 실행해서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고, 저랑 상담과 코칭을 하면서 저를 만났던 분들도 하시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을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, 그 방법들을 만나기 전에 나 스스로 이렇게 하면 나를 좀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분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분은 분명히 그 받아들이는 정도와 또 고민의 깊이에 있어서 다를 것 같아요. 내가 많이 고민할수록 나만의 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여러분,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? 일도 다 잘 되고, 매사에 갈등도 하나도 없고, 내가 뜻한 대로 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? 네, 아마 이 질문에, 네, 그렇습니다.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분은 글쎄요,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아마 삶 속에서 뭐 일은 잘 되더라도, 뭐 갈등에서, 뭐 관계에서 힘들다던가, 뭐 관계는 조금 괜찮은데 또 일이 잘 안 된다던가 삶이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만족스럽게 흘러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삶에서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? 네, 어떤 분은 술을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클럽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지나치지만 않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자기 돌봄을 만나기 전에는 뭐 술도 마시기도 했고 또 아니면 저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친구를 만나서 막 뒷담화를 하기도 했고 저는 또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방 가서 진짜 노래 부르고 나면 조금 뭐 시원해지는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문제는 그때 그 순간에 감정은 해소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. 그렇죠? 아직도 갈등은 남아있고 일은 잘 되고 있지 않아요.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일이 잘 되거나 뭐 관계가 해결되거나의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내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 감정 해소로만은 사실은 삶이 조금 이렇게 충만해지거나 편안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자기 돌봄을 만나면 좀 달라지더라고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자기 돌봄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감정 해소만 했었다면 자기 돌봄을 만난 다음부터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. 나는 그때 왜 화가 났을까? 나는 그때 왜 힘들었을까? 어떤 마음이었지? 그러면 내가 원한 건 뭐지?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식의 과거도 좀 돌아보고 현재 내 상태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차근히 하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돌봄이 너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상담도 시작했고 코칭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저만 그러느냐? 아니더라고요. 예, 저를 만난 많은 분들께서도 이 자기 돌봄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어요.
그럼 그렇게 중요한 이 자기 돌봄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챕터 2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. 생각의 공간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,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돌봄의 방법은 무엇인가요? 그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글로 적으셔도 좋고, 글이 좀 부담스럽다면 생각해 보시고, 이 공간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뭐가 나오나요? 그쵸? 지혜의 공간이 나와요. 이 지혜의 공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짚어주고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,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.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무엇인지, 왜 중요한지 잠깐 책 속을 읽어보면, 24페이지 맨 아랫줄에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르면서 스스로를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은 씨앗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싹이 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라는 문구가 있어요. 여러분, 어떤 씨앗을 만약에 키운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물을 막 주고 했어요. 근데 얘가 어떤 씨앗인지 몰라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자란 걸 보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. 너무 당황스럽죠. 그렇죠?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자기 돌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나 자신이 누구고 난 어떤 사람이고 이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온전하게 나를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?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.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에게 적합한 자기 돌봄을 실행해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볼 거고요.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에요.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엄마들도 많이 만나요.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하시니까 많이들 상담 코칭 오시는데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. 뭘까요?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미친년 마냥 얘한테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.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. 그 순간에 이제 이성을 잃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나한테 막 이제 막 쏟아낸 거죠. 근데 이제 이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이성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?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뭐 직접 수준이 낮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. 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예, 공부할 만큼 공부한 분들이에요. 아주 지적인 이성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감정은 뭐예요? 그 마음이에요. 그렇죠? 마음을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친구가 밥을 산대요. 근데 짜장면 먹을래? 짬뽕 먹을래? 라고 물어봤어요. 여러분 그때 어떻게 선택하세요? 네? 짬뽕이야? 짜장면? 짬짜면? 네. 각자만의 선택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? 아, 짜장면은 뭐 맛이 좀 달고 짜니까, 짬뽕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감정, 즉 마음이 우리의 이 인생, 또 삶, 나의 관계,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마음을 잘 챙기지 않아요. 왜요? 보이지 않거든요.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? 마음이에요.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나를 돌보는데 도움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.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? 바로 인생, 자신의 삶을 돌보는 거예요. 이제 나의 건강, 뭐 나의 시간,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 돌봄이 되겠죠.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자기 돌봄이 진행이 되고 이 책 역시 그런 순서대로 자기 돌봄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. 오늘 이 시간 이제 같이 여러분과 그 지혜의 공간을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?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맞아요. 처음에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회차를 진행하면서 그런 방법들 하나씩 나눠볼 거거든요. 어렵지 않게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지혜 공간을 지나서 이제 치유와 성장의 공간에서 어떤 질문을 나눠볼 거냐면 바로
몇 번째냐? 네 번째 질문이에요.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? 자기 돌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?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자기 돌봄을 할 때,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를 좀 챙기고 돌보고 할 텐데,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나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지? 라고 봤더니, 욕심. 욕심이 많은 거예요. 이것도 잘하고 싶고, 저것도 잘하고 싶고, 예, 엄마도 잘하고 싶고, 아내도 잘하고 싶고, 일도 잘하고 싶고, 제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뭘 잘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, 미처 나를 돌볼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죠. 그래서 나를 돌보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당시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였어요.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 들여다보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이었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그 삶을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정말 후회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멈췄죠.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. 정말 이루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빼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.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내려놓고 나를 돌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졌어요. 저는 여러분도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질문을 딱 한 가지만 나눴어요.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또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? 맞습니다. 이제는 죽이 딱딱 맞아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. 댓글로는 좀 남기기가 그래 라고 하시면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껏 설명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